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정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우리 서울시 공무원 면접에 실제 우수를 받으셨던 분의 사례를 그대로 공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서울시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본인의 점수를 미리 예측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과연 면접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노력을 해서 우수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제가 한 분의 사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실제 우수 사례 면접 후기는요, 서울시 공무원 사회복지직, 사복직 공무원의 면접 수기입니다. 작년에 이분께서 저와 이 면접 수업을 준비하기 전에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권이 1배수 밖에 있기 때문에 꼭 합격권에 들어가려면 면접을 우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상담을 해주셨고, 저랑 면접을 준비하시는 그 짧은 기간 동안 정말 스터디도 열심히 하시고 저의 피드백을 쏙쏙 그대로 많이 흡수해 주셔서 면접에서 최종적으로 좋은 성적을 내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처럼 지금 본인의 성적이 조금 불안하신 분들, 이 서울시 공무원 면접에서 우수를 노리고 꼭 면접을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분의 수기를 그대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시 공무원 면접은 25분간 진행이 됩니다. 일단 면접위원분들께서 타이머를 실제로 작동해서 면접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지원자들 간의 면접 시간에 대한 편차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은 아시겠지만 5분 발표, 즉 국가직이랑 똑같이 개인 발표 과제를 면접 수행 과제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5분 발표 작성 시간 15분, 그리고 면접 시간 25분 해서 현장에서 소요되는, 면접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총 40분 정도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대기 시간과 본인 확인부터 설문 작성까지 여러 시간이 더 추가가 되겠지만 면접을 위해서 할애하는 시간은 4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후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시 사회복지직 우수를 받으셨던 분께서 받으셨던 5분 발표 주제 내용은 이 돌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이런 발표였다고 합니다. 발표를 들어보셨으면 다른 영상들을 보셨을 때랑 느낌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국가직 공무원 면접의 5분 발표는 공직가치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 면접의 5분 발표는 정책, 사회 이슈, 이런 개인의 가치관 유형과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더 미시적인 내용들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사회복지직 부분 안에서 이 돌봄 종사자,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의 돌봄 종사자 분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 그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제시하는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면접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 공무원 면접은요, 면접위원께서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대1 지원자와 3대1로 마주하고 면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일단 이분께서는 오늘 주어진 주제에 맞게 발표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실제 어려운 점들이나 그리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그리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많이 정책적인 공부를 하고 가셨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잘 방안을 얘기해 주셨다고 하고요. 사실 5분 발표의 발표 내용까지 복귀되진 않았지만 제가 이분과 이후에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도 본인이 발표에 있어서 자신감을 잘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면접에서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고 어떤 성격적인 장점을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질문 여러분, 왜 똑같은 걸 두 개나 물어보지? 강점과 장점은 똑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면접을 오래 경험한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본인의 강점과 성격적인 장점을 나눠서 물어본 데는 약간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도 학원에서 모의 면접을 할 때 본인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직무와 관련한 뭔가 업무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능력치를 말해주는 게 좋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장점이나 뭐 성격적인 특징, 성격적인 뭐 본인의 유형, 이런 장점이라는 말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적인 강점과 성격적인 이 장점을 동시에 물어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로 첫 번째 질문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사실 상황 제시가 바로 출제가 됐는데요. 이분께 자, 홍수가 났고 자신이 휴가인 상황에서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하에 물이 찼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현재 동료가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질문 사실 여러분들 뭔가 뉴스가 생각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 서울시 전역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반지하의 주택이 이제 침수가 되면서 굉장히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독 수해 피해가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한 해였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급하게 정책적인 부분의 변경을 통해서 이 반지하의 이 주거 자체를 제한하는 그런 제도까지 실시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제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강생 분께서는 아무래도 이런 뉴스나 또 수업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를 빌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본인의 개인적인 견해나 감정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까지 잘 연결해서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진중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좀 적극적인 문제 해결 자세도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문제도 사실 상황 제시였습니다. 문제가 수급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다. 한 민원인이 수급자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동장이 수급자로 지시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이 기존의 뭔가 규정과 원칙에는 현재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상급자 기관장이 직접적으로 지시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실 뭐 공무원의 의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또 한편으로는 상급자, 복종의 의무를 떠올려야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원리 원칙이나 기존의 이제 법령, 제도에 사실 맞춰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해야만 공익에 저해가 되지 않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왜 상급자 분께서 그런 지시를 했는지 사전적인 다른 이유를 한번 가늠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이유를 직접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적극 행정의 방식으로 답안을 하셨다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래서 역시나 저희 수강생 분도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상급자 분께서 이런 원리 원칙을 모르셨을 리가 없을 거고 다만 긴급하게 뭔가 복지 지원을 받아야 이런 수급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라면 예외적인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면서 답변을 천천히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면접위원분께서 뭐 특별히 꼬리 질문이나 압박 질문 없이 잘 지나가 주셨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했습니까? 자기개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사실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는 공무원 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 사회는 아니지만 실무를 해야 하는 공무원 분들의 능력치가 아무래도 중요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직무에 어떤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당연히 채용 단계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역량을 길러왔는지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봉사활동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저에게 후기를 남겨주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집요하게 꼬리 질문을 해주셨다. 아마 봉사라는 뭔가 가치관을 이분이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던 건 맞는데 그런 면접 소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왜 하셨는지 꾸준히 하고 있는지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걸 보면 아마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셨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의 정말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좀 특이하게 5분 발표에 관한 후속 질문이 뒷부분에서 출제가 됐다고 합니다. 5분 발표와 관련한 질문으로서 이 요양보호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조기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물었고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약간 아쉽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본인이 생각한 좋은 답들을 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역시 상황 제시 유형이었습니다. 지원자분 컴퓨터에는 즉 이 기록에는 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업무를 하던 도중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요, 여러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즉, 기록, 뭔가 전임자의 실수, 뭔가 행정적인 기록으로는, 해당이 되는 사람이지만, 실제 내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수급자 대상이 아니라는 걸, 즉, 업무와 현실적인 상황에 충돌이 발생했다.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이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고, 이 분은, 그래도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땐 잘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요. 행정적인 오류라는 걸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거나 간과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했다면 빠르게 정정하고 본인이 무언가 시간적, 기회적 비용을 희생하더라도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노력이 표현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유형으로 답변을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어서 받은 질문은요. 이 사회복지직 직렬 공무원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이 유독 힘들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민원 사항이 힘들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라고 질문을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민원 업무가 고충은 따르겠지만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뭔가 지원 업무, 뭔가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의 수급자분들을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흔히들 면접에서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 고충 민원, 악성 민원, 고질 민원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과 관련해서 힘들지 않겠냐, 괜찮냐, 어떻게 대처할 거냐 라는 유형의 질문을 받으셨고요. 본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리고 이분이 이전에도 뭔가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험했던 걸 발판으로 설명을 솔직하게 잘 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한테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일이 힘들 거라는 건 당연히 예측하고 계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누구든 이 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힘든 상황을 맞닥뜨리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것 역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사명을 잘 느끼고 있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요령과 그리고 매뉴얼을 잘 숙지해서 대응을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유연한 대응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고요. 무조건 민원인에게 과도한 친절, 무조건적인 배려만 베푼다고 사실 업무를 잘한다는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혹시 면접을 마치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라는 마지막 할 말을 질문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이 수험 기간을 보내는 동안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약간의 힘들었던 마음들을 꾹 담아 하고 싶었던 말을 잘 하고 나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면접위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잊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분께서 꼬리 질문까지 포함해서 받으셨던 질문은 약 한 12개 정도인 것 같고요. 사실 완벽하게 또 기억을 해서 복귀하기는 어려웠겠지만 실제 5분 발표 그리고 5분 발표와 관련한 간단한 이제 추가 질문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인성 질문, 상황 질문까지 총 한 15개 질문 내외를 25분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5분 발표 시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으신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이야기를 해봤을 때 본인의 답변의 설명 길이가 충분했고 그리고 면접위원분께서 천천히 진행하면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분께서 어떤 또 후기를 남겨주셨냐면요. 이 가운데 앉아 계셨던 면접위원장님께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 웃으면서 진행을 해주셨고 왼쪽에 앉아 계신 이 면접위원분께서는 특히나 밝은 미소를
계속해서 비춰주셔서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분은 조금 포커페이스긴 했지만 그래도 크게 압박이나 불편한 이런 면접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이 분께서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사실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하실 때 이제 스터디 조장으로도 활동을 하셨었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늘 공부를 해주셨었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서울시 정책이나 뭔가 이슈나 매일매일 뉴스 브리핑 같은 걸 물어봤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저에게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면접을 준비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분이 우수를 받을 수 있었던 제일 특별한 이유는요. 아마 본인의 진심을 담은 면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께서는 말투도 온화하고 따뜻하셨지만 가지고 있는 인성과 품성이 정말 좋은 게 느껴졌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면접에 잘 녹아났던 것 같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에서 우수를 받는 것 사실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심을 담아서 제가 정말 이 직무를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이 직무를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공직자로서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일할 건지 그런 모습들을 잘 풀어낸다면 이 짧은 면접 시간이지만 면접위원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진심을 잘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학습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말하는 연습하시고요.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내가 생각한 의도들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피드백 받고 공부한다면 면접 여러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 짧지만 이 우수 사례를 알려드리는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 이어서 이 5분 발표를 준비할 때 어떤 꿀팁을 가질 수 있는지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면접까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미리 선행학습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면접 준비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아마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